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애나킴입니다. 어제 저한테 이메일로 커뮤니티 컬리지 어학연수 과정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항상 커뮤니티 컬리지 추천하고 있어요, 주변 분들에게. 그런데 나이가 30대 초반이신데 한 학기만 어학연수 하려고 미국에 오신다면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학기는 너무 짧아요. 요즘에 한국에서 미국 오는데 항공권이 직항을 기준으로 한 200만 원 중반에서 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4개월을 살자고, 한 학기면 4개월인데 한 학기를 살자고 비행기표를 300만 원을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차라리 미국 안 오고 한국에서 4개월 동안 영어 학원비로 300만 원 정도를 쓴다면 영어 공부를 훨씬 더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지 미국에 오시는 목표가 영어 공부라면은 저는 굳이 미국에 와서 영어 공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미국에 이제 와서 영어 공부 말고도 이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아니면 대학원 진학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오시는 거 환영이에요. 정말 그럼 오시라고 오히려 추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학기 동안 어학연수만 한다고 하면은 그건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중고차, 자동차 구매 안 하시고 학교 기숙사에 다니면서 지내신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제 새로 다 셋업을 해야 되는 게 많아요. 내 입맛부터. 한식 못 먹을 수도 있고, 특히 기숙사 살면은 맨날 미국 음식 먹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한 달이 맥스래요. 한 달 지나면 돌아버린다고 애들이 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 어떤 내 생활의 변화, 그리고 생활의 불편함 같은 걸 감수하면서까지 4개월 어학연수 하자고 오시는 거는 조금 이제 반대하고, 또 4개월쯤 하다가 다시 한국 돌아가서 생각해봤더니 미국이 좋아서 또 다시 뭐 비자 받고 하게 되신다면은 이게 좀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왔다 갔다 하지? 그러면 이제 비자가 이제 안 나올 확률이 높아지니까 만약에 미국에 오고 싶으시다면 이제 처음부터 못해도 최소 1년 정도 어학연수 하시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유학생들, 특히 유학생들 중에서 한 4년, 5년? 그러니까 어학연수도 하고 커뮤니티 컬리지도 다니고 뭐 유니버시티도 졸업한 친구들은 1년은 살아봐야지 셋업이 끝난다고 말을 해요. 1년 미만은 계속 내 자신도 미국에 셋업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내가 아파트도 구했고 뭐 자동차도 구매했고 뭐 학교도 다 레지스트해서 다니고 있지만 내 자신, 인간으로서 내 자신이 또 미국에 셋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뭐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날 수도 있고 한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생활의 문제 해결을 그래도 한 1년 정도 겪으면서 해결해 나가야지 이제 좀 자신감이 붙어요. 그게 그 1년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살아봐야지 한국에 돌아갔을 때 그래도 좀 내가 미국에서 경험해봤다라고 말을 하지. 한 학기는 어떻게 보면 짧게 여행하고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타? 그 무비자로 와도 3개월을 지낼 수 있는데 굳이 한 학기 4개월을 위해서 비자까지 받고 어학연수 하는 거는 좀 효율성이 있어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비자로도 3개월 올 수 있죠. 무비자로 오셔가지고 넌 크레딧 코스의 어학연수 과정을 들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음, 유학생 비자를 받아서 어학연수를 들으면 이게 크레딧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어, 어학연수 과정 끝나면은 커뮤니티 컬리지로 입학이 좀 더 수월해진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학교에서 하는 어학연수 과정을 갈 때 조금 더뭐 한번 고려해보는 정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넌 크레딧 코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캐주얼해요. 아무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던가. 그러니까 유학생이 아니더라도 그냥 정말 이 스탑 갖고서는 미국 여행 왔다가 영어 수업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넌 크레딧 코스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장점이라도 볼 수 있는 게 크레딧 코스로 된 이제 어학연수 과정은 굉장히 아카데믹하다면 넌 크레딧 코스는 실용 영어 회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 영어를 못하는 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텍사스는 이 스페니쉬 쓰는 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라서 그분들이 듣는 수업 과정이 있어요. 브루크해븐에도 있고 이제 다른 많은 커뮤니티 컬리지에 있는데 그런 넌 크레딧 수업을 듣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단순히 영어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따로 비자는 안 받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스타 받아서 그 non-credit 코스의 과정에 맞는 그 시기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룸쉐어 하셔도 되고 굳이 아파트까지 안 구하시고 그렇게 지내시다 이제 가셔도 되죠. 이제 다만 운전을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걸려요. 그래도 운전을 좀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단기간 3, 4개월로 이제 아파트를 구하는 건 너무 어렵고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단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생각해 보셔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컬리지 안에 기숙사가 있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커뮤니티 컬리지는 말 그대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교육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도미토리가 필요 없죠. 어차피 그 지역, 학교 가까이에서 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교육센터니까. 그래서 대부분 기숙사가 없고요. 기숙사가 있는 학교 이제 찾아보셨는데 이 기숙사에서 이제 식사 제공하는지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기숙사 안에서 뭐 요리가 되는지 아니면은 방학 때 갑자기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방 빼라고.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유티리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2주 동안을 갑자기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대학원 다녔던 친구가 2주 동안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 친구 인도에서 온 친구인데 인도에 돌아갔다 올 수 없다고. 2주 너무 짧다고. 그래서 2주 동안 뭐 여기저기 친구네 집 전전하던 친구도 있었는데 기숙사 생활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식사를 내가 요리를 혼자 못하면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미국 밥은 정말 한 달이 맥스예요. 한 달 넘어가면 꼴도 보기 싫어져요. 저도 브룩헤븐 다녔을 때 저는 런치만 이제 학교에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대부분 싸서 다니다가 근데 배고프면은 학교 안에 있는 게 이제 서브웨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서브웨이를 가끔 사 먹는데 가끔 사 먹는 서브웨이도 한 달이 맥스였어요. 한 달 있다가는 정말 서브웨이를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서브웨이 이렇게 등 돌려서 앉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처음 미국 와서 커뮤니티 컬리지 다니는데 학교 카페테리아에 서브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정말 신나서 맨날 서브웨이 샌드위치 먹다가 한 달이면 다들 서브웨이 보는 눈빛이 쌀벌해요. 저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서. 미국 음식을 정말 먹는다는 게 한국 사람한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입맛이 인터내셔널 된다고 하더라도 김치찌개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좀 칼칼한 것도 먹고 한식 뭐 이런 거 먹어줘야지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교내 기숙사가 있어서 학교에서 이제 식사도 이제 식사 그러니까 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씩 한식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막 운전해서 좀 사람들도 만나고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운전을 연습해서 미국에 와서 이제 자동차 구매하셔서 다니는 걸 저는 추천해요. 물론 20대 초반 혹은 중반에 이제 학생들이 그 스펙을 위해서 어학연수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내 전공이 영문과인데 내가 해외에서 어학연수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그런 친구들이 미국에 와서 이제 학교에서 있는 이제 기숙사 생활하거나 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 구해서 열심히 학교 집 하다 살다 가면 그 친구들한테 의미가 있겠죠. 근데 30대 초반에 미국에 이제 와서 한 학기 해가지고는 영어 늘지도 않는 게 뻔한데 굳이 오신다고 하면은 저는 좀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 생활이 쉽진 않고요. 특히 또 이게 30 넘어서 오면은 어학연수만 생각해 볼 수 없어요. 왜냐면은 30 넘어서 여기서 남자친구 만날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좀 주변에서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를 좀 오픈해야 되는 나이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 계획이 있으실지 없으실지 모르고 남자친구가 계신지 안 계신지 저는 모르는데 미국에서의 결혼해서 이제 사는 것도 사실 고려해 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저도 미국에 올 때 몰랐고 저랑 같이 이제 어학연수 시작했던 제 또래 이제 친구들,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 언니들, 뭐 한두 살 어린 동생들 5명 중에 3명이 결혼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어학연수 한 1년 하고 커뮤니티 컬리지 한 2년 하고 하다 보면은 이 3년 정도 이제 미국에 있잖아요. 그 사이에 뭐 남자도 소개받고 아니면은 내가 나서서 소개팅도 해보고 뭐 그냥 카페에서 눈 맞은 경우도 있고 진짜 커피 마시다가 정말 경우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아주 어리지만은 않잖아요. 결혼해서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또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르죠. 너무 재밌었던 게 제 친구는 한인이 아니에요. 스페인에서 왔어요. 정말 스페인 본토에서 온 유학생인데 남자친구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9월 달에 결혼할 친구인데 내가
나 너가 왜 한국 남자들 만나?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는. 왜냐면 그 친구가 스페인에서 왔는데 너무 인형같이 예쁘고 그 친구 취미는 이렇게 코스플레이 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코스플레이. 그래서 사진 봤는데 정말 피부도 하얗고 눈도 크고 정말 인형같이 너무 예쁜 친구라서 그냥 코스튬 입으면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친구가 왜 한국 남자들 만나지?' 했는데 그 친구는 원래 남들이 스페인에서 살 때 남들이 주변 친구들이 다 이렇게 재팬 문화 좋아할 때 자기는 한국 문화가 좋았대요. 자기 친오빠가 정말 그 옛날 거의 20년 전부터 케이팝 같은 거 너무 좋아하고 K-드라마 보고 했는데 자기는 한국 드라마를 진짜 열 몇 살 때부터 쭉 보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 남자친구 사귀는 게 너무 좋고 한국 그 남자친구 부모님이 잘해 주셔서 좋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근데 지금 결혼을 할 거긴 한데 그 친구가 카페에서 남자친구 만났대요. 그래서 카페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한국 분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그 친구도 알아요. 한국 카페가 맛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 빵이 맛있다는 거 알아서 한국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 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왜 쳐다보냐고. 그러니까 너무 예쁘시다고. 그래서 자기는 충격받았대요. 자기 앞에서 대놓고 자기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 처음이어 가지고. 그래서 '미친 사람인가?' 하고 잠시 고민했는데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정상인이고 정말 자기 너무 예뻐 가지고 사귀고 싶다고 이렇게 막 어필했나 봐요. 그래서 사귄 지 한 4년 됐나? 그리고 결혼해요. 그냥 그 친구는 이제 어릴 때 왔는데 30쯤 돼서 남자친구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나이가 있으면 결혼이란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고려해 보게 되면 또 어떻게 이게 이어지냐면 커뮤니티 컬리지를 인제 고르실 때 그 학교의 컨디션, 학교의 프로그램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그 도시, 커뮤니티 컬리지가 있는 도시가 내가 살 만한 도시인지도 보셔야 돼요.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앞서 인제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 커뮤니티 컬리지가 너무 좋은데 그 동네에 한인 커뮤니티가 전혀 없거나 그 학교가 정말 에듀케이션만 있는 학교가 그런 도시가 있어요. 덴튼이라고 인제 저희 집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 도시가 있는데 그 학교는 대학교가 2개가 있어요. 아니 그 도시는 대학교가 2개가 있어요. UNT랑 TW 2개가 있는데 대학교가 없으면 거기는 도시가 사라질 거예요. 이런 데서 지내면은 결혼해서 살기까지가 또 힘들어지죠. 웬만하면은 만약에 내가 살고 싶다 하는 동네에는 그래도 한인 커뮤니티가 있고 한인 마트가 있어서 한인 식당도 있고 한인 의사분도 계시고 이런 곳에서 스타트하는 게 좀 편하세요. 정말 너무 시골 가면은 월마트 가는데 막 운전해서 1 시간 가 가지고 월마트 가야 되는 곳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커뮤니티 컬리지 알아보실 때 그 지역, 그 도시에 한인은 얼마나 있고 영어를 잘 못해도 한인이 얼마나 살기 편한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학연수만 생각하신다 하면 하더라도 저는 한 1년 정도 권해 드리고 싶고 또 1년 정도 있는 동안 어떤 결혼이라든가 여러 방법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결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이민도 한번 이제 고려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컬리지만 보신다기보단 그 커뮤니티 컬리지가 있는 지역이 어떤지도 한 번 더 고려해 보셔서 학교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천하는 커뮤니티 컬리지 제가 추천하는 커뮤니티 컬리지는 제가 다녀서 좋았던 데밖에 없어요. 여기 달라스에 있는 브룩헤븐이랑 그리고 제가 요즘 자주 보는 노스레이크 컬리지. 왜냐하면은 학교 프로그램도 좋고 동네가 안전해요. 그리고 달라스 이 도시 자체가 한인들이 살기 굉장히 좋아졌어요. 집값이 최근에 코비드 이후로 많이 올랐긴 했는데 그래도 시애틀이라든가 캘리포니아에 비하면은 집값이 아직도 많이 싸요. 그래서 집값이 저렴하다 보니까 빨리 미국에서 자리 잡아서 사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직장도 많아요. 졸업하고 나서 취직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최근에도 타주에서 온 친구들 많이 봤는데 인턴으로 달라서 온 친구도 있고 정말 취직을 해서 온 친구들도 있어요. 한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달라스로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봤을 때 학교 프로그램도 좋고 그리고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기회가 있는 전 달라스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 추천하고 있는데 원하시는 곳은 본인이 인제 맞춰서 찾아보셔야 돼요. 정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운전은 정말 못하겠다. 그리고 1 년은 너무 길다.' 하시면은 학교 안에 기숙사 있는 곳에서 지내시는 게 좋죠. 근데 달라스에는 커뮤니티 컬리지 안에 기숙사 있는 곳은 없어요. 노스 레이크 컬리지는
학교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기숙사는 아니지만 뭐 아파트에서 걸어 다닐 수는 있는데 유학생들에게 한 학기만 계약하지는 않고 아마 계약을 1년 정도 하셔야 될 거예요. 요즘 아파트들이 특히 달라스는 거의 공실이 없어요. 타주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공실이 없다 보니까 정말 콧대가 높아져서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고, 너무 웃긴 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리는데 예전 달라스 가격에 비해서 오른 거지 시애틀에 비하면 가격이 정말 절반 가격이에요. 그만큼 아직도 달라스가 저렴해요. 예전에 비해서 비싸졌다 뿐이지. 근데 이 아파트들이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달라스에 있는 아파트들이 콧대가 높아져 가지고 계약 막 1년씩 하라고 그러고, 좀 인터내셔널 학생들 안 받으려고 뭐 통장에 돈이 얼마 이상 있다는 걸 증명하라 그러고 좀 이렇게 좀 괴롭혀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통학은 하지만 아파트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아파트가 만약에 사람이 많이 비면은 좀 쉽게 받아주고, 좀 아파트가 인기 좋아서도 사람이 많아지면 좀 까탈 부리고. 어쨌건 근데 그냥 옵션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숙사가 없어도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 통학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중고 자동차 좀 저렴한 거 5,000불 정도 되는 거 구매하셔 가지고 통학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도 차가 있으면 아무래도 생활 반경이 넓어지니까 더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기회도 많게 된다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한 학기 어학연수, 예,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30대 초반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학기는 너무 짧아요.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면 한국에서 운전도 하셔서 연습 많이 하셔서 미국 오시는 거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달라스 사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되게 바다 스포츠 좋아하고 최근에 마이애미 갔다 왔거든요. 너무 마이애미가 좋은 거예요. 마이애미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살짝 들었다가 이제 훅 사라지는데, 그 이유가 마이애미도 집값이 너무 비싸고 일자리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현지인들, 마이애미에 사는 현지인들도 마이애미에 너무 잡이 없어서 텍사스로 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말 자연 환경도 너무 좋고 전 거기 기후도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달라스가 더 낫구나 이제 생각하는 게 그거죠. 안정적인 집값, 저렴한 집값, 그리고 풍부한 일자리. 그래서 저는 계속 달라스에 살고 있고 달라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생각 더 정리되시고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또 연락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